네, 청년 10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0년대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청년 실업률이 11.1%, 10명 중에 이제 1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분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 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이제 최악의 수치인데, 사실 실업률이라는 게 실제 이 체감 노동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 이런 지적이 늘 나오는 상황에서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추세적으로 청년의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선진국에서도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전체 실업률이 4.6%인데 청년 실업률이 11.1%라는 얘기니까 2배로 훌쩍 뛰어넘었죠. 경제 위기가 있는 나라에서나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뭐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 적어도 청년 실업률이라는 수치만 가지고 보면 말이죠. 이런 걸 좀 자문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업률 지표하고 실제 그 체감 노동 시장의 간극, 실제 그 통계상으로 이제 그렇고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높다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그 체감적으로는 뭐 한 20%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분석들도 꽤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실업률 지표 자체가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노동시장과 괴리가 있다 이런 논란은 벌어집니다. 실제로 2월에 미국 그 실업률 같은 경우도 5.5%였는데 예. 미국에서 실업률이 6% 이하다 그러면은 호황 내지는 경기 과열로까지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일자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미국에서조차 실업률 지표를 좀 통계 당국이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의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이 한 2-3배 정도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실업률 지표에서 실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이제 취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집에서 가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 그 자녀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잠깐 도와주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군요.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일종의 그 돌봐줍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돌봐주게 되다 보니까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러고도 실패해서 아예 이제 취업의 예. 의지를 꺾은 친구들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돌봐주는데 이런 사람도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자라는 게 취업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아예 취업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실업률을 왜곡시키는 요소죠. 예.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집집마다 뭐 청년 실업 뭐 다 고민이 말이 아닐 텐데 말이죠. 김민수 청년위원 위원장은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이끌고 계신데 맞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또 신용 불량자도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뭐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십니까? 굉장합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랑 이제 그 신용 불량 문제를 같이 이제 섞은 신조어로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딱 상반기 채용 시즌입니다. 공채 시즌인데 이제 30대 그룹 대기업에서 청년 그 채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사실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실업 문제 심각성은 더 격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정부에서는 어떤 이 대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서 세수 지원도 해주고 이런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예. 이런 방식의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이 현장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청년 실업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단기적인 문제로는 우리 기업 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조업과 수출이 2분기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악화돼서 예. 뭐 신입사원 공채 같은 경우가 이제 청년 실업률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일 텐데 올해 한 뭐 10% 가까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예. 이게 단기적인 문제라면 보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 기업들 상당히 상황이 좋았을 때 예. 그때는 왜 또 획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뽑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기업들이 웬만하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인력 수요 대부분을 기계라든가 정보기술, IT 같은 걸로 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수 위원장님, 고졸자보다 대졸자 실업률이 더 높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경기 침체와 관련이 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대졸자 실업률이 이제 고졸자보다 높게 잡힐 수 있는데 실제로 대졸자와 고졸자의 고용률이 어떤가로 예.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전체 고용된 숫자가 대졸 졸업한 이후의 비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실업 문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문제보다 심각하다라고 진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이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구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진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잠깐만 보충하면은 뭐 이 대졸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고요. 예.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제 대졸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돼 왔죠. 예. 워낙 많이 대학을 가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뭐 9명 가까이가 대학을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기업하고 이 중소기업 사이에 이제 임금 격차도 또 항상 그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 그 격차가 좀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예. 우리 기업의 생태계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숲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는 예. 거목 밑에 이제 중간 규모의 여러 나무들이 있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고 거목 밑에 잡초조차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 중간 크기의 나무들이거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예. 여기가 너무 없고 또 좀 있다 하더라도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게 워낙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또 이제 자금 지원 정도의 그 지원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뭐 단기간에 줄인다거나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고용 상황은 뭐 중소기업이 전체 그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예. 있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아까 같은 불일치가 벌어지는 게 그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이나 근로 환경이라는 게 대졸 수요자들한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를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가 있다는 기업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대기업의 경영난이 중소기업에도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예.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게 대학을 졸업했느냐,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자기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의 그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고용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으면은 그게 꼭 대졸과 고졸의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예를 들면 더 나은 직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작동하고 있느냐, 이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데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계층, 예. 이제 신입 사회인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궁핍화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불안정해지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신흥시장 국가들이나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모두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들입니다. 여기는 심각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고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다 못 찾고 질이 나쁜 일자리를 찾으면서 연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으로 연명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본의 예. 그 프레이터족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뭐 연애나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되죠. 요즘은 여기에 이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도 포기한다 그래서 5포 세대 그러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 중추적인 경제 활동 인구가 그렇게 이제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 20년간 일본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우리 청년들의 일본화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5가지를 포기하는 5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정부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좀 해소하면, 격차를 완화하면 어떤 좀 취업난이 좀 해소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노동 정책이라는 게 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전혀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악용당하는 거고요. 너무 과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의 일자리 수요가 줄게 됩니다. 뭐 사람 복잡하게 뽑아서 뭐 해야 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과한 노동 정책은 보이는 손이다. 비저블 핸드다. 이런 비아냥도 경제 전문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예. 이제 시장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 예.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졌는데요. 이거는 정부와 기업이 편의상 방관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예. 쉽고 싸게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비정규직을 막 늘렸고, 정부는 또 실업률 자체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이걸 실업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뭐 임시방편의 일자리를 막 양산하는 게 실업 해결의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같은 문제는 실업 문제 해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어떤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규직과 어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 예.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에 초점을 잡으시는데요. 예. 근데 이 양극화 문제는 이제 이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정규직의 어떤 이 과보라고 표현하는 이 상태를 이제 깎아내린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일자리의 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 질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보장도 장치도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총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월급 총액은 100만 원 수준대에서 이제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이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 기본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다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어떤 강력한 노력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이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말을 하더라도 이 밑바닥에 있는 청년 일하시는 이분들의 어떤 노동의 질을 끌어올릴 대책은 지금으로서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실업 해소라기보다는 이제 노동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 면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예. 정부가 지금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청년 일자리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는 한국의 어떤 노동 상황에서 또 희망을 걸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제 예.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이 경제적 책임이 있는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동의 붐을 만들겠다. 한국에서 청년들이 텅텅 비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내각회의에서는 이게 이제 관료 다 웃으셨다 그래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사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게 사실 한국의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생뚱맞죠. 왜냐하면은 그간 청년 해외 취업 정책을 안 해온 게 아닙니다. 꽤 예.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년 노동 시장의 돌파구가 될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국제시장이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중동부 당시는 우리 인건비도 쌌고 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인력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인건비도 꽤 올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졸자에 대한 해외 수요가 과연 있느냐, 그런 산업이나 기업체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는 아이디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청년 실업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사례를 들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일례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월급을 한 150만 원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것이 길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패션업계 열정페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뭐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어떤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시장 내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입장에 입각해서 이 어떤 강도 높은 이 규제를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노동 시간이 지금 뭐 40시간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뭐 일터에서 일하는 뭐 IT 업계, 문화업계, 서비스업계에서 일하시는 청년분들 뭐 꼭 제조업계가 아니더라도 예. 뭐 60시간, 70시간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해외 취업이 아니라 이제 국내 취업 수요를 증대시키는 건데, 요즘 그 젊은이들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창의 산업 혹은 창조 산업,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그러는데
뭐 패션, 대중문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게임 이렇게 머리 쓰는 산업을 총괄하는 용어인데요. 90년대 영국이 이 분야에 집중해서 사실 국가의 이미지도 바꾸고 지금 그 관련 산업의 허브로 부각된 예가 있거든요. 예. 우리도 제2의 벤처붐을 이런 창의 산업, 창조 산업 쪽에서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은 갈 사람만 가고 본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필요한 직업이나 산업 교육을 받고 선택하는 겁니다. 스위스가 이제 그런 게 비교적 잘 돼 있는 예인데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서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푸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크게 보자면 교육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물론 않겠죠.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 유일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는 부모나 자녀들이 많거든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꼭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10명 중에 1명 실업시대 해법은 없는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